시작될 수도 있고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판정을 해요. 그리고 예비 판정에 기초해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내 절차법상 무슨 가처분 뭐 이런 개념 비슷해요. 가처분, 가압류, 특히 가처분 관련한 것인데, 그래서 본안 결정을 하기 전에 내리는 처분이고, 본안 결정까지 시한을 미루게 되면은 조치의 효과가 많이 반감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처분 뭐 이런 하죠. 그러니까 예비 판정이 있어. 그러니까 잠정 조치는 이제 그러한 성격의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예비 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잠정 조치를 할 수 없고, 최소한 예비 판정이 있어야 되고, 최종 판정 이전에 됩니다. 예비 판정이 있고 잠정 조치가 있기 전에 소위 프라이스 언더테이킹, 내가 지금 덤핑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의 정상 가격보다 너무 헐값에 이걸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문제니까 내가 가격을 올리겠소. 이렇게 약속하고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덤핑가 있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 약속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국 정부는 그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종 판정이 있게 되고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거는 5년 이내로 해서 부과를 해야 돼요. 자, 조사는 이게 법적 다툼 이고 뭐 준형사 절차 비슷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해야 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당국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덤핑해가 있었느냐,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느냐, 이게 인과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판정해야 되는데 정보가 필요하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청문권의 보장, opportunity to be heard. 뭐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 right of confrontation, 증인 대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우리 근대 헌법의 원칙들이죠. 그래서 개인들에게 국가가 통치권을 해서 행사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은 이런 적법 절차적 원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조사 절차에 참여가 보장되는 이해 당사자는 조사 대상 상품의 수출자, 외국 상품, 외국 생산자, 수입자 또는 이들의 협회, 그렇죠? 수출국 정부, 수입국의 동종상품 생산자 또는 이들의 협회, 그리고 노동조합도 포함될 수 있고 소비자 단체는 이해 당사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 기회는 보장된다.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답변을 위해 최소한 30일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도 허용된다. 이해관계자, interest parties, 그러니까 그 덤핑 행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 뭐 이제 이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덤핑 조사 절차가 개시되면 조사 당국은 덤핑 제소 신청서의 전문을 수출자 및 수출국 정부에 즉시 제공하며, 그러니까 이제 제소 시 우리나라 그 소장의 청구원인 청구 취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사실을 적셔서 기재하듯이 제소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반대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수출자나 수출국 정부는 반대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에게 송달하듯이 즉시 제공해야 되고, 또 아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를 요청하는 여타 이해 당사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덤핑 조사는 1차적으로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제공된 정보 등을 중심으로 조사된다. 그러니까 먼저 질의서를 보내고요. 그 답변을 받아서 이제 조사하는데요.
비밀 정보에 대하여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조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고려돼야 한다. 그렇죠? 예, 우리 법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말이죠. 사생활 관련할지 중대한 영업 비밀, 그다음에 공익상 목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 당국은 별도로 입수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이용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죠? best available evidence.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최신 정보를 이용하면 해야 됩니다. 조사 당국이 제출된 정보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추가 설명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이에 대한 이유를 판정 결과에서 밝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분한 이유의 적시, 이것은 이제 적법조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적인 판정을 한다거나 판결을 내릴 때 그 이유를 붙여야 되죠. 여러분 혹시 이제 나중에 로스쿨 진학해서 판사가 되신다거나 하게 되면은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가 요구하는 바고 우리 이제 법원의 관행입니다. 행정 부서도 마찬가지죠. 뭐 행정부서나 사법부나 뭐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이 적법 절차의 원리는 어떤 판정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부기하는 것이 그 하나가 됩니다. 자, 조사 당국은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나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수출국 정부의 반대가 없어야 된다. 국제법상 국가 관할권이 있죠. 여러분 국제법 공부하시면 국가 관할권에 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타국의 영역에서 이런 공권적 조사 같은 것은 하나의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권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의 반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덤핑 조사 진행 중에는 당해 물품이 통관 절차에서 차별되거나 다른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아직 그 조사가 진행 중일 뿐이기 때문에 무슨 결정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정 조치도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차별 대우를 한다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일정한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덤핑 마진,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서 덤핑 마진이 나오죠. 이 덤핑 마진 결정은 조사 대상 물품 개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개개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별로 덤핑률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표본 조사도 뭐 통계학적 근거에 따라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표본 조사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다른 기업들의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 마진으로 반덤핑과 세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본 조사는 뭐 통계적으로 그걸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뭐 전수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불합리하다. 근데 남의 이 덤핑에까지 책임을 지는 것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표본 추출 방식에 의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고려하게 된다. 즉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덤핑 마진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조사가
이러한 기업에까지 표본조사 형태로 뭐 반덤핑 조치를 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는 표본 수출자의 가중 평균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표본 수출자의 가중 평균 정상 가격과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수출 가격의 차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조사를 받지 아니한 당사자가 조사를 받은 당사자보다 우대를 받아서는 안 되므로 영의 덤핑 마진, 최소 덤핑 마진 적용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표본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 당사자 간의 권형상 뭐 여러 보완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조사 관련해서 지금 협정에서는 조사의 중단 및 종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국은 조사를 계속 진행할 만큼 덤핑이나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실한 때에는 즉시 신청을 기각함과 함께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뭐 조사해봤자 이게 덤핑, 판정, 피해 판정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조사를 중단해야죠. 또한 덤핑 마진이 경미하거나 덤핑 수입량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간에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에는 조사는 즉시 종결돼야 한다. 그래서 덤핑 마진은 이제 일정률 이상이어야 덤핑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덤핑 마진율이 2% 미만. 그러니까 국내 정상 가격하고 수출 가격의 차이가 2% 미만이다. 정상 가격, 수출 가격 이걸 빼가지고 그 수출 가격으로 나누죠. 예, 수출 가격으로 나누면은 그 덤핑률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교재 16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덤핑 마진율이 2% 미만이면 de minimis 경미한 수준이 되어서 최소 허용 수준으로 덤핑이 아니라고 판정됩니다. 경미한 수준. 그리고 이제 무시할 만한 negligible 수준. 무시할 만한 수준은 그 기준은 개별 국가로부터의 덤핑 수입량이 수입 국내 동종물품 수입량의 3%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하되 이들 소량 점유율 국가들의 덤핑 수입량 합계가 수입 국내 동종 상품량의 7%를 초과하지 않을 때 이건 이제 negligible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egligible은 이제 뭐 점유율 기준입니다. 그리고 경미는 이제 경미하다는 개념은 이게 덤핑 마진율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negligible 무시할 만한 이 기준은 그 여러 나라들이 뭐 덤핑을 하였다라고 할 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덤핑 수입에 대한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개시 후 1년 이내에 종결돼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있지만 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하나의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조사 이것이 이제 이러한 정신이 뭐 이러한 여러 불이익 처분까지 확정이 되고요. 수사 절차에도 이게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만연히 오래 지연돼서는 안 돼요. 조사 개시 후 1년 종결돼야 되고 뭐 어떤 예외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18개월 이내에는 꼭 종료해야 됩니다. 자, 잠정 조치 원어로는 프라비저널 메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덤핑이 제소가 있고 반덤핑 조사를 하고 뭐 절차를 종료하고 뭐 반덤핑 제재 조치를 가하죠. 그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에도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 국내 업자들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덤핑의 최종적인 판정이 있기 전에라도 예비 판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첫째, 조사가 개시되어 그 사실이 공표되고 이해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둘째, 덤핑의 존재와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사실에 관하여 긍정적인 예비 판정이 내려졌으며, 셋째, 조사 기간 중에 초래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국내에 뭐 가처분 결정할지는 요건 비슷합니다. 어떤 피해 방지를 위해서 뭐 필요해야 되고요. 긍정적 예비 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그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았어야 돼요. 무슨 공시최고랄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어떤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고 뭐 소장이랄지 그런 형태로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다, 개시되었다. 이러면은 뭐 잠정 조치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 적절한 기회가 부여돼야 돼요. 보면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정 조치는 잠정적으로 덤핑 마진을 계산하고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잠정 관세를 납부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담보를 제공해라. 나중에 확정 판정이 있게 되면은 긍정적 판정이 되면 이 담보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아니면은 이 담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겠죠. 잠정 조치는 조사 후 단기간 내에 취해지면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는 취할 수 없으며 그 시행 기간이 길어도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4개월. 시행기간, 잠정조치 시행기간이 또 길어서는 안 되겠죠. 4개월. 관련모에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당국이 결정한 경우에는 6개월,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자 요청이 있고 당국이 결정해야 됩니다. 가능한 단기간 내에 한정토록 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 가격 인상 약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Price Undertaking. 이 가격 인상 약속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만큼 수출 가격을 인상하거나 덤핑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수출업자의 자발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반덤핑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냐? 뭐 여러분 아시겠죠?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덤핑 행위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덤핑 행위를 중단하겠다. 그러면 굳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가격 인사 약속을 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잠정 조치나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 조사 절차를 중단하거나 종결지우게 되겠습니다.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를 부과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자, 이 가격 인상 약속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서양 여러 나라들은 이제 페어 플레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제 덤핑 같은 거는 반칙행위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가격 인상 약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조사가 진행되어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가 부과되면 국가의 그 관세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배가 불러줘요. 자, 그러면은 이 미국 재무부의 늘어난 관세 수입을 아까 제소, 국내 산업, 피해를 본 국내 산업,
뭐 제소 요건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국내 산업이 있겠죠. 그 국내 산업의 이 버드 어멘드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버드법이 있습니다. 국내 산업에 이걸 나눠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가격 인상 약속 또 덤핑이 없었더라면은 이것들이 다 그 기업들 수입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덤핑회의가 있고 보조금 국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된 덤핑 수입 상계관세 그러니까 반덤핑 상계관세 수입은 결국 공정 경쟁이 있었더라면 그 기업들에게 그 특정 산업 분야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나눠주는 그런 법입니다. 이게 버드 어멘드먼트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 아마 지금 미 헌법에 위배된다, 뭐 WTO법에 반한다라고 해서 그 위헌적 법률, 통상법에 반하는 법률로 판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인상 약속이 있게 되면은 뭐 특별히 잠정 조치, 반덤핑 관세 부과 뭐 이런 조치가 필요 없겠죠. 반덤핑 조사 절차를 중단하거나 종결 지우게 되고요. 이 가격 인상 약속은 첫째는 수출자의 자발적인 약속이어야 하고 자발적인 약속이어야 한다. 둘째는 당국이 덤핑과 이로 인한 피해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 판정을 내린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죠? 예비 판정 이후에 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예비 판정 있기 전에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부당하게 가격 인상 압력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비 판정이 있은 후에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수출자의 가격 인상 약속에 대한 이것을 조사 당국이 수락할 의무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인상 약속이 조사 당국이 보기에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또 수락해서도 안 됩니다. 가격 인상 약속을 수락하는 경우 가격 인상폭은 덤핑 마진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가격 약속이 수락되었다 할지라도 수출업자가 조사의 계속을 희망하거나 당국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여기서 부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가격 인상의 약속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반대로 긍정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가격 인상 약속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일단 가격 인상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조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사가 종결되는데요. 일단 있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수출업자가 조사의 계속을 희망하거나 당국이 조사하기로 계속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해서 완료해야 되고요. 뭐 부정 판결, 긍정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부정 판결이 내려지면 가격 인상 약속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가격 인상 약속이 지속되었습니다. 가격 인상 약속이 되면 조사 당국은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자에게 정기적인 정보 제공 및 관련 자료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수출업자가 가격 인상 약속을 위반한 경우 수입 당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이용하여 잠정 조치 즉각적인 실시를 포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뭐 협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덤핑 판정, 산업피해 판정, 인과관계까지 다 합쳐지면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확정 관세에 부과하겠죠. 최종 판정이 있고 부과되기 때문에 잠정 조치가 아니고 확정 관세가 됩니다. 덤핑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확정 판결이 되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국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수입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데 다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는 최소 부과 원칙이다. 덤핑 행위는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평가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일단 이제 페어플레이, 공정 경쟁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예외적인 이러한 그 덤핑 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예외성을 갖고요. 최소 부과 원칙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의 추가 징수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덤핑 수출 억제하고 반덤핑 관세율은 피해를 구제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결정되었고요. 무차별 부과 원칙, 무차별주의는 WTO 법 기본 원칙이죠. 차별화해서는 안 됩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덤핑 판정을 받은 모든 수입원의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여기서 당국은 관련 물품의 모든 공급자를 지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동일 국가에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되고 있는 경우 모든 관련 공급자를 지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는 관련된 공급 국가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주의 또는 뭐 비차별 원칙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따라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여기 그 관련된 공급 국가를 지정해야 될 특수한 경우가 있죠. 다수의 공급자, 동일 국가에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되고 있고 관련 공급자를 지정하는 것이 이제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 아닌 관련된 공급 국가를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덤핑 관세의 징수 방법과 환급 관련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소급적 기초유한 방식과 예상치에 기초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급적 기초유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조사 결과에 의하여 덤핑률이 산정되면 그때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덤핑률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정 반덤핑 관세액을 예치하게 하고 최종적인 관세는 사후에 그 기간 동안의 실제 덤핑률을 조사하여 소급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추정 반덤핑 관세액을 예치하게 하고 최종적인 관세를 부과해서 뭐 환급을 한달지 아니면 추가 징수한달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 의무에 대한 결정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최종 평가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환급은 최종 판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 이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예상치를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덤핑 조사 결과 덤핑률이 산정 그 이후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산정된 덤핑률로 확정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 덤핑률을 조사하고 만약 초과 징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반덤핑 관세가 먼저 확정적으로 부과돼요. 그리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재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환급은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방식은 한국, EU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잠정 조치나 반덤핑 관세는 잠정 조치 시행이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그 이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 불소급의 원칙,
여기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소급형법을 제정해서 행위 시에는 범죄가 안 되는 걸 처벌한다 할지 이건 안 됩니다. 뭐 이게 조세부가 관세부가도 비슷해요. 그래서 불이익 처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대 헌법의 하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WTO 이 반덤핑 관련해서도 일단 원칙은 그 소급 적용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결정 이후에 수입되는 상품, 결정 시점 이후에 자국에 수입되는 그 동종 상품이겠죠, 물론 그 상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잠정 조치가 취해진 경우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결이 나면 잠정 조치가 취해진 기간 동안에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예, 잠정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겠죠. 일단 예비 판정이 있죠. 잠정 조치가 있고 최종 판정이 있다. 그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잠정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소급 적용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정 기준으로 보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또 피해 위협이 있어서 잠정 조치를 취한 경우에 만약 그러한 잠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잠정 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에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 위협이 있어서 잠정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제 역시 또 비슷한 이유에 근거해서 소급 부과가 된다는 것이죠. 최종 확정 관세가 잠정 관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익은 징수되지 않으나 그렇겠죠. 잠정 관세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익이 환급되거나 관세가 재조정된다. 그래서 이건 불이익 처분입니다. 항상 의심스러울 때는 모호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 불이익 처분 당사자의 이익으로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최종 확정 관세가 잠정 관세보다 높다. 그러면은 그 잠정 기간 동안 그 차익을 또 징수해야 되느냐? 징수하지 않는 것이